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도 김병덕 의장님께서 주재하시하나 보혜 매실농원 태양광 발전 시설과 관련해서 주민들께서 의회를 방문 중에 있어 부득이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만식 환경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과장 천만식입니다.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환경과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쓰레기 수거 및 관리, 차량 등록 및 교통 관련 전반의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국민들이 만족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352쪽 생태공원 및 하천 유지 관리입니다. 거처남 자연생태공원 및 생태하천 2개소에 대해 사업비 4억 4,700만 원을 투입하여 국민 친화적인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과 선제적이고 신속한 정비를 통하여 국민들이 찾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353쪽 생물 다양성 관리 계약입니다. 철새 먹이와 철새들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3대 호소 주변 간척지 456헥타의 볏짚 전치와 경작 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 협의회를 구성, 사업계획 전반을 심의하여 내년 2월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354쪽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9년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20년에는 미세먼지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대책 사업으로 4개 분야에 13억 3,900만 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기차 구축 및 보급 확대를 위하여 10억 8,200만 원, 국민 건강보호대책 추진으로 9천만 원을 투입하여 각급 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공급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55쪽 생활 폐기물 적정 처리 및 재활용 확대입니다. 쓰레기 배출에 대한 홍보 및 감시 강화로 깨끗한 환경을 갖고 나가겠으며 읍면 취약지역 20개소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무단 투기 경고 안내판 5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네마당 2개소를 설치하고 환경미화원들의 업무 환경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356쪽 영동 폐기물 수거 활성화 및 공동 집화장 확충입니다. 경작지 등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여 자원 후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금년도에 1억 원의 사업비로 마을 공동 집화장 14개소를 설치하고 27개소를 개보수하겠습니다. 아울러 장려금을 지급하고 집중 수거 기관을 운영하여 방치 쓰레기 및 영농 폐기물 수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7쪽
주민 참여형 스마트 자원 순환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4,2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포인트로 적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연초에 재활용품 분리 배출 앱 개발과 접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관리사를 채용, 전반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여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5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점검입니다. 관내 오염물질 배출업소 2,100여 군데에 대해 오염물질 배출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특히 사업주를 대상으로 환경 분야 전문 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무단 배출 사례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359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15억 7,600만 원 사업비로 관내 노주택 슬레이트 및 방치 슬레이트 처리를 하겠으며 2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한 후 이 수탁업체 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업체를 선정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360쪽 생활 밀착형 환경민원 능동 대처입니다. 주민들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음과 비산먼지, 가축 분뇨, 악취 폐기물로 인한 민원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일일 평균 생활민원 처리 실적은 접수 처리 실적은 524건으로 일일 평균 1.5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신고인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안별로 환경 오염도 검사를 병행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61쪽 편안한 대중교통 운영입니다. 편안한 대중교통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 버스 벽지 및 적자 노선 손실 보전, 차량 시설 개선, 버스 구입비 지원 등에 31억 9,600만 원, 농어촌 버스 단일 요금제 지원에 10억 2,400만 원, 신규로 농어촌 버스 정보 안내 시스템 운영에 3,500만 원, 농어촌 버스 도우미 사업에 2억 5,400만 원, 해남 종합터미널 화장실 개선 사업에 1억 원을 지원하여 국민이동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62쪽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입니다. 총 사업비 10억 원으로 해남 사랑택시, 청소년 안심 기가택시,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소년 교육 환경 개선 및 지역 인재 발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63쪽 효율적인 공영 주차장 관리입니다. 안전한 주차 여건을 마련하고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3개소를 신규로 조성하고 기 설치된 주차장 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장 내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CCTV 설치 및 주차장 관리 영역을 실시 적정 장소에 주차장이 설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364쪽 안전하고 질서 있는 교통문화 조성입니다.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하여 다양한 교통 캠페인을 전개하고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단속 후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규로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을 구축하고 CC 카메라와 연계해 문자 발송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무인 단속 카메라를 17곳에 추가 설치하여 교통 질서 확립 및 안전한 운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365쪽 자동차 관련 민원 해소입니다. 자동차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동차 민원 처리 창구 3개소를 운영하고 자동차 검사 및
관련법 의무 이행 사항에 대해 사전 안내하고 신기로 자동차 검사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과태료 1,500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366쪽 무보험 운행 차량 사건 처리입니다. 무보험 차량 179대 중 2020년에 처리한 47건을 제한 132건에 대하여 주소지 탐문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신속한 소재를 파악하고 보험 개발원의 자료 분석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으며 기소 중지자에 대한 소재 발견 시 사법기관에 사건 송치하여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367쪽 생활자원 처리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사업비 26억 원으로 소각시설,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등 침출수 처리 운영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장 안전운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8쪽 생활자원처리시설 에너지 효율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남 기로에 위치한 생활자원처리시설 건축물 상부 및 유휴 부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1월 중에 설계 영역을 실시하고 7월까지 완료토록 하여 운영비를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때 업무 파악은 많이 하셨습니까? 계속 노력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357쪽 주민참여형 스마트 자원 순환 사업에 지금 올 2월까지 자원관리사 채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채용됐습니까? 지금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아, 공고 중에 있습니까? 그럼 몇 명 채용하실 계획이요? 3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3명이요. 앞으로 우리가 생활 어떤 그런 재활용품 뭐 이런 수거하는데 이러한 우리가 인력들을 또 우리가 배치해서 또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과 이렇게 접목이 되고 또 우리가 카드 또 이렇게 활용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포인트제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좀 우리 영농 폐기물도 마찬가지로 우리 농민들이 어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자율적인 어떤 그런 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접목은 돼 있어요. 우리 각 그 마을에 가면 이제 영농 폐기물장이 있어가지고 폐비닐 처리장에다 우리가 이제 갖다 놓으면 거기서 발생되는 뭐 키로에 90원, 100원, 예. 또 빈 농약병은 300원 이렇게 해서 주면은 그걸로 이제 마을 공적인 자금을 이렇게 쓸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이렇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이 단가가 우리가 좀 인센티브를 좀 더 주고 활용도를 또 높인다라면 우리 이 용동 폐기물도 수거가 좀 더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생활 어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 이렇게 접목되지만 앞으로 우리가 영농 폐기물도 어떤 그런 인센티브 제도를 좀 도입해 가지고 하면 훨씬 더 수거량이 또 높아질 것 같은데 과장님 의중 어쩌십니까? 금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해 보면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획기적인 재활용을 높이고 획기적인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본연이 건의를 해서 우리 그 영수로 관 우리 그 전선관 우리 그 물 배추밭에 나면 이렇게 물 관수할 때 쓰는 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보통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천 뭐 우리가 개급해 놓은데 우리가 공사를 해준 데 이런 데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깔려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선이 꼬여 가지고
폭우 시에 이게 이물질이 거기에 걸리면 거기에서 물이 범람해서 뚝이 제방이 터지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원이 건의해서 그런 폐 전선관을 수거하는 것을 사업을 지금 우리 환경교통과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지금 금년에도 이번 추경에 2천만 원을 반영해서 우리 그 생활 영농 폐기물을 제외하고 수거되지 않는 것들을 이제 연 2회에 걸쳐 수거하려고 지금 2천만 원을 반영해 놨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이제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폐비닐이나 우리가 빈 농약병은 우리가 이제 돈을 주고 수거를 하는데 네. 용수로 간 이런 것들은 아직 뭐 키로 개념으로 이렇게 돈을 지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분명한 돈을 킬로그램당 돈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폐기를 받으면 훨씬 더 우리가 폐기물장에 농민들이 더 잘 갖다 놓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재해도 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용수로 간도 폐기가 됐을 때 가격을 매겨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좀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동차 관련 민원 해소 지금 늘 지금 강조해도 뭐 이게 잘 안 되죠. 그렇습니다. 이 의무보험 지연 과태료 4,456건 이게 가장 큰데 예전에는 책임보험 말씀하는 건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예. 이런 경우 사고 나면은 전혀 보상 자체를 받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금년 때 신규로 이제 그 자동차 검사 안내라든지 의무보험 그 가입 대상자들에게 사전에 좀 통지를 하고 계속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합니다. 예, 아무튼 관리 감독 잘 하셔가지고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자원처리시설 관리 운영의 부분에 지금 예산은 26억 지금 서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작년에 저기 행정사무 감사를 갔을 때 분명히 거기서 건의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주변 환경 정비를 좀 해야 되겠다. 예. 좀 나무 좀 식재 좀 많이 하고 지나다니면서 여기가 이렇게 혐오 시설이 아닌 정말 보기도 깔끔하고 하는 어떤 주변 정비를 해줍사 부탁 말씀 드렸는데 지금 예산은 전혀 안 서 있어요. 아마 저 의원님께서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지적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작년 때 그 지적했던 사항을 금년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녹화하는데 좀 시설 개선하고 이렇게 좀 혐오하지 않은 시설임을 좀 강조할 수 있도록 저희 녹화하는데 좀 집중하겠습니다. 거기 안에 뭐 하단이랄지 하단 정비랄지 또 차가 지나다니면서 우리 시설물 자체들이 좀 커버될 수 있는 좀 나무 식재 예, 이런 부분들 좀 녹화하는데 좀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학 의원입니다. 오랜만이십니다. 예전에 의회에서도 근무하시고 오랜만에 좀 본청으로 들어오셨죠? 그렇습니다. 예. 제 기억으로는 나름 열정도 가지시고 합리적이신 분으로 기억이 남는데요. 여전히 그런 마음 변치 않고 계시기를 기대하고 사업에도 잘 반영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 쓰레기요, 생활 폐기물들을 수거하는 시간들이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생활 쓰레기는 지금 우리가 시간을
어떤 시간을 말씀하시지 다시 한번. 아침 수고 시간이죠. 특히 아침, 읍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이 바뀌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읍장 바뀔 때마다 바뀌는 거냐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수거 시간의 혼란을 최적의 방법을 못 찾는 것인지, 예, 들으면 또 일부 어떤 방법을 찾았을 때는 나름의 늘 민원은 있게 마련이라고 봐지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바뀌어버리면 실제 주민들은 어디에 맞춰야 될지를 잘 모른다는 거. 최근에 지금 있었던 일 몇 차례 변경이 있었죠. 거기까지는 제가 좀 지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좀 대안을 마련해서 한번 좀 정했으면 그대로 좀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기왕이 말 나온 김에 그 청소 차량 교체를 지금 4대 하신다고 했어요. 예, 면사무소하고 읍하고 조금 상황이 다르죠. 그렇습니다. 차량 운영의 상태 실태를 보면 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제 거점별로 다 거점은 있지만 간격이 넓다 보니까 차량에 탑승해서 이동을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읍 같은 경우는 차량에 매달려서 이동을 하셔요. 예, 뒷부분이에요. 그러시죠? 예. 그것이 위험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거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좀 형평과 사정에 맞게 차량들을 구입하고 배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안전상의 문제가 심각해서 실제로 사고들이 다른 지자체에서 여러 번 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주 지자체 사례도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요. 뒤쪽에 매달려 가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운전석에 차량 앞부분에 선탑하시기는 좀 곤란하시잖아요. 예. 금방 그 거점들이 닥치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중간에 앞뒤로 안전하게 이 보호되는 공간을 마련해서 개조된 차량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차량들의 구입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상기시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늘 말씀드렸던 건데요. 361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얼핏 보니까 농어촌 버스로 재정 지원, 단일 요금제 등으로 지원되는 우리 돈이 한 42억 가까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죠? 42억 9,800 맞죠?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단일 사업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사례가 드물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우리 직원은 아닌데 어떤 그 운전원들 보면은 대부분 척탁직으로 운영되고 있으세요? 확인해 보셨나요? 그것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예. 그 척탁직이라고 하는 분들은 대체로 정년을 넘기고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 분들을 척탁직이라고 이른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고용이 안정돼 있지 않죠. 실은 우리가 돈만 많이 준다고 대중교통의 상황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주변의 제반의 조건과 환경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같이 기울어져야 되는데 실은 이 경영혁신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 얘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거든요. 그간 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잘 한번 정리하시고 경영혁신의 요구를 좀 더 높이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더불어 드리고요. 실은 이제 천원버스로 인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으시죠. 그렇습니다. 예, 심지어 일부 택시 업계에서는 또 불만도 표출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실제로 보면 어떠신 것 같습니까? 실제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택시 기사분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좀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충분히 그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 택시 업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보상 차원에서 어떤 대안을 좀 마련해달라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느낌, 감각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이런 사업들에 대한 어떤 주민 만족도 조사라 그럴까요? 또 현재 실제로 그렇게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왜냐하면 경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어떤 정책을 세우고 고민을 하게 될 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실사구시해야 된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좀 더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야만이 우리가 정확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대안들을 우리가 마련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주차 문제는 지난번 이제 보고를 하셔서 한 가지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주차 문제, 불법 주정차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관계성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그래서 행정이 이제- 해야 될 일하고 주민들이 해야 될 일하고 예. 모두 복합적으로.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긴 좀 그러는데 불법 주차 단속은 좀 강화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모로 하십시오. 예. 굉장히 위험합니다. 도로들이 지금 상황들이 위험하고 실은 이 단속 이 제도와 함께 가야 인식이 변하거든요. 예. 옆에 주차장이 있어도 길가에 차를 대는 상황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또 단속 구역이 아니어서 예. 근데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개선책들을 하기 위해서는요. 제도가 뒤따르지 않은 인식 개선, 캠페인식의 인식 개선은 사실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자동차 관련해서요. 지금 서울 사무소 운영하고 계시는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 지금 보고가 전혀 없어서 한번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일일 평균 신규로 한 70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변경이 한 일 평균 203대 정도 됩니다. 지금 이 정도 추세라면은 신규가 연말까지 한 2만 대 정도 등록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 변수가 있다면은 경기가 좀 이렇게 좀 가라앉다 보니까 조금 그 변수가 좀 있을 것도 있으리라 좀 예상을 합니다. 저희들이 목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하루 평균 그러면은 한 270여 대 업무를 보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서울 사무소에서 예, 두 분 계신가요? 둘이 있습니다. 네, 두 분이서 업무 처리는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정말 그래요? 예. 이게 계산을 따로 안 해봐서요. 한 대 처리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숙달이 돼서요. 이제 좀 숙달이 돼서 네, 이렇게 뭐 크게 한 10분 이내에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10분요? 예. 10분에 가능하면 신규로 있을 때 얘기입니다. 한 대당. 네. 그러면 10분에 두 대씩 아닙니까? 이제 신규하고 변경 등록이 있는데요. 아니 우선 변경 등록 놔두고요. 신규는 그러니까 10분에 한 대씩이라 하면 두 그걸 이제 대씩이잖아요. 명쾌하게 10분이면. 산술적으로 한나에 몇 분이라 하기는 좀 그때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 좀 틀릴 수가 예. 있기 때문에요. 뭐 야근은 안 하시죠? 그렇습니다. 예.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이게 정확하게 아니 지금 밀린 거 없이 다 되고 있습니다가 아니고요. 혹여 과중한 업무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월요일 날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날 지금 서울에 가기로 예약 지금 네. 했습니다. 월요일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차고지 관리도 여기서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가보셨나요? 예. 가보셨어요? 네. 좀 정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 차고지에 주차한 대수가 사실 좀 미미하다 보니까 좀 소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좀 이 앞전에 이제 상당히 의회에서 논란이 됐던 예산이기도 했고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당부드렸던 것은 편법을 통한 방법들을 찾지 마시라는 얘기였어요. 정확하게 사업에 아주 호화찬란한 차고지까지는 아니라도 형식은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 문제에서 기업 돈 벌어주자고 우리 직원들이 책임을 지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무슨 예. 말인지 알겠습니다. 교통과에서 그렇게 호소하셨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 또한 제만 생각한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꼭 한번 살펴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좀
우선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해서 많이 들으시죠? 그렇습니다. 실은 주무 부서시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연구단지를 유치하자고 농정과의 TF팀이 움직이고 있기는 한데 실은 기후 변화 문제의 주무 부서는 환경교통과라고 봐도 무방하죠. 맞습니다. 저희 부서입니다. 네. 기후 변화가 언제부터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한 게요. 지금 기후 변화가 지금 우리 군에서는 좀 선제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도에 저희들이 기후 변화 대응 실천 과제와 계획을 세워서 한 30개의 과제를 선정해서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금년에도 12개 실과에서 41개의 과제를 넣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이제 그 모든 컨트롤 부서가 이제 환경교통과 우리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시각 관리할 뿐만 아니라 뒷받침하고 또는 환경부나 정부에서도 가장 지금 큰 트렌드가 기후 변화하고 탄소 중립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부서가 좀 가일층 노력을 해서 여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좀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화두 중에 이 기후 변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 기후 변화에 따르는 영향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정설은 아니겠지만 또 하나는요. 지금의 사회는 끊임없이 생산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입니다. 그래야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산만 계속하면 소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또 소비를 창출해냅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멈춰서는 과정이 우리는 아직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데 이게 멈춰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이번 코로나로 하게 됐어요. 그랬잖아요. 우리 삶이 멈춰졌어요. 순간.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영역에서 달라진 것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코로나로 갑자기 여기저기 봉쇄 정책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환경이 깨끗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코로나 사태로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혹시 그런 뉴스 들어보셨어요? 소비가 죄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소비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덜 하겠다는 것이 맞겠죠, 표현은. 그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네. 근데 이게요, 우리나라만의 현실은 아니고 이미 유럽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 제기가 되고 인식이 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외국 사례를 들어서 우리가 뒤떨어졌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의 환경 문제를 대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의 인식과 각성의 정도하고는 저는 차원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정부에서 말하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탄소 중립 이런 것을 해낼 수 있을 가능성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몇 가지 사업, 구체적 사업으로 말씀하시면 충분히 우리 교통과장님, 환경교통과장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넘어선다기보다는 그 이전의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이유와 관련한 문제. 이걸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보고 연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기회 닿는 대로. 그래야 과정 결과가 좀 더 이해가 폭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후 변화나 이렇게 모든 환경들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지금 변하는 속도가 엄청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앞이나 그 종합적으로 좀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데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건 이 변화가 급격한 시기는 사실은 우리가 하루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보통 때 같으면 10년의 시간이 흐르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 변화의 흐름들을 우리가 충분히 파고를 잘 타고 넘을 수 있으려면 앞서가기까지는 아니라도 충분한 자기 내적 고민과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예, 뭐 여기 말씀을 그렇게 하셔서 참 반갑습니다. 예. 실은 저도 답이 없어요. 과장님도 아마 답은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걸 찾아가기 위한 우리의 과정, 또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시기이니만큼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무겁게 받아주시고 나름의 고민을 좀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중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 생활자원처리시설에서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제 소각장 운영할 때 인원을 새로 직영하잖아요. 네. 인원을 새로 뽑으셨어요. 근데 그 뽑을 때 거기에는 실은 자격증 소지자를 뽑으신 게 있을 겁니다. 예. 그렇죠. 근데 자격증 소지자들을 우대하거나 이러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보수적인 문제 말씀이시죠? 예, 예. 그 부분은 아마 제가 다시 한번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검토해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권장하는 일반 계약 관계에서 보면 표준임금도 있는 것이고 이런 내용들이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반영되고 있지 않은 예전에 그 위탁했을 때 같은 경우는 그거 다 반영해서 책정을 했던 거였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안에 그 복지와 관련한 문제인데요. 아니 그분들이 거기서 생활자원처리시설에 여러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분들 점심 식사 어디서 하십니까? 지금 휴게실을 지금 2개 마련해 놨습니다. 예. 뭘 어떻게 식사를 뭘로 식사하셔요? 아마 지금 자체적으로 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자 도시락 싸 많이 예. 싸오시죠. 도시락 많이 싸고. 예. 조금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그 같이 일하신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마음 편히 그 식사 한 끼라도 좀 따뜻하게 할 수 있게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확실히 나가서 대책을 한번 하겠습니다.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말씀 끝으로 하나는요. 제가 앞에서 좀 놓친 건데 그 환경 문제에서 아마 이제 좀 작은 얘기 하나 좀 해볼게요. 해남군에서 각 실과별로 만드는 각종의 기념품들이 있습니다. 네. 각종의 기념품들 중에 콕 찍어서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그 환경에 유해한 물질들로 만들어진 기념품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작은 거나마 높일 수 있도록 교통과에서 환경교통과에서 이야기를 좀 해서요. 좀 좋은 것들 얼마든지 많잖아요. 기념품을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어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련 실과랑 읍면에 음, 이렇게 좀 관련 내용들을 담아서 좀 네. 통보를 했습니다. 예, 앞으로 역시, 그런 부분들이 예, 관련 실과에서 먼저 좀 대응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의 마음까지 읽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네, 서혜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시자마자 주차 대책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환경 부분 중요하죠. 어떻든 생활 환경을 쾌적하게 잘 조성하겠다는 의지, 그다음에 교통도 정말 안전하고 편안한 그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그런 다짐의 말씀 아주 기대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환경 분야가 많은 노력을 하고 특히 도로변 같은 데는 많이 깨끗해졌다 이런 말씀이 많아요. 그래 여기까지 오기까지 부단한 노력을 해온 우리 직원들께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미세먼지 고민을 지금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률 세계 몇 위 정도 된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총괄부서는 환경교통과가 맞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한 4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망자 수의 한 30.5% 정도가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에요. 세계적으로 보면은 1년에 870만이 미세먼지로 사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지역 계획서를 보니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우선 배출가스를 좀 저감하겠다. 거기에 이제 좀 단편적으로 뭐 경유차라든가 이런 어떤 저감 시설 정도. 그다음에 전기차를 좀 공급하겠다. 그다음에 국민 뭐 건강 교육을 시키겠다. 지금 이 정도 수준의 지금 계획이란 말이에요.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오셨으니까 너무 단순한 이런 대책이 아니라 우리 군적인 차원에서 우리 생활에 이미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 이러한 미세먼지에 대한 전체적인 대비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 좀 어떠세요? 의원님 저희들이 미세먼지 이 보고서에 나온 내용은 저희 환경교통과 지금 소감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크게 미세먼지는 이제 발전 부분하고 중벌 스모그, 경유차, 계절 변조 네 가지로 분석을 하는데요. 지금 그 분야별로 에너지 분야는 경제산업과 농촌 분야는 각 농촌이나 바다 부분은 또 각 실과별로 이렇게 전부 나눠져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서만 이렇게 나와 있어서 좀 종합적인 것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부족한 점은 다음에 좀 보완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바로 그래서 총괄부서가 어디냐고 물어봤던 거고 지금 이게 각기 이렇게 따로 이렇게 실과 소관별로 가고 있어서 전체적인 어떤 참여와 종합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또 그 의회 간담회 과정에서 많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각 실과소에 아마 공기청정기 없는 데 거의 없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이 짓는 건물, 청소년 시설이나 스포츠 시설이나 영화관이나 이런 어떤 밀폐된 공간에서 활동하는 공간에 이제 미래형 건물을 지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아직도 공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민하지 않고 미세먼지를 조금 전에 통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방치하다 보면은 우리가 엄청난 우리 청사관리소에서부터 작은 공간에서부터 그 후유증은 많이 나타나라고 본단 말이에요. 이 미세먼지 자체가 가해자고 피해자고 간접 효과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실질적으로 느끼지 못하면서 피해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 대책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저희 부서가 앞으로 이제 쭉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좀 준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다. 그다음에 그 쓰레기 부분 중에서 뭐 다른 것은 일상적으로 하시는 부분인데 본 의원이 앞전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하다. 우리 나라에 와서 영농이라든가 모든 분야에 종사하면서 기초 질서가 무너지는 부분이 이분들의 영향도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세먼지의 거의 50% 발생률이 우리 아시아권에서 생긴다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보다 더 못한 나라에서 오는 일꾼들이 최소한 우리 수준은 맞춰야 되는데 우리 수준보다 더 못하는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지도와 감독에서 나와야 되는데 요사이 배추 작업하면서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나오는 영농 폐기물을 태우고 소각하는 것이 아주 이분들한테 습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지도 단속 내지는 교육 이런 것에 부재해서 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외곽 거도리에 지금 해전교차로 경찰서 앞에 해전교차로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작은 것이 개선됨으로 인해서 그 편리함이나 편함에 대한 좋은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관련이나 교통문화 조성 이건 환경교통과만의 일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안전도시과라든가 이런 데하고 항상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가지고 과연 여기에 우리 해남의 교통문화
지역으로서 어떤 최고 지역을 만들려면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종합적인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봐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내권에 택시가 가다가 주행선에서 그대로 서서 사람을 태우고 내리는 그런 호객 행위를 하고 있는데 승강장, 택시 승강장을 만들면 좀 어떨까? 그다음에 사거리에서 우회전 차선이 확보됐음에도 그 우회전 차선에 지금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교통 체증이 좀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하면 좀 개선책이 나올 수 있을까? 우리 해남에 시내 지금 주정차가 복잡하는데 시내권에 대한 어떤 교통대책, 대중교통망을 마련해야 장래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사실 필요하죠. 저희들이 시내권에 지금 주차장을 확보하겠다고 해가지고 신청한 것 중에서 유보된 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주차장이 부족한데 왜 못 사게 하느냐 하는 부분도 있다고 그래요. 저희들 찬성합니다. 주차장 확보해야지요. 도시 재생을 위해서는 옛날에 잘못된 것은 보완해 나간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차 공간만 비싸게 사가지고 확보만 했지 운영 관리가 안 되고 개인 차고지가 된다면 이것은 대책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냐. 몇 번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363쪽에 보면은 주차장 종합관리계획 용역 10월 달에 하시기로 계획을 잡아놓으셨어요. 왜 이렇게 늦어야 돼요? 지금 그건 3월 달에 바로 시행하기 용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10월로 지금 계획서에 돼 있어. 제가 오기 전에 지금 이게 그러시죠. 작성된 자료고요. 제가 의회 보고 드린 이후에 보고 드린 내용들은 착실 준비 나가고 있습니다. 서둘러야 되겠죠. 예. 그러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통문화 과정하고 또 같은 그 연관된 부서 간의 이런 협조 잘해서 과장님 오셨으니까 좀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 시간 고생하십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해 주십시오. 355페이지. 저희 지금 대체적으로 환경미화원 피복비 부분이 얼마 잡혀 있죠? 1인당 2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전반기, 하반기. 예, 전반기 20만 원, 상하반기. 네. 각각 그러면 완전 안전 관련된 장비 부분에서는 예산이 따로 잡혀 있나요, 없나요? 안전화 신발 10만 원 잡혀 있습니다. 10만 원. 예. 그래서 이제 과장님 저희가 청내에 근무하는 직원들 피복비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잡혀 있어요.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피복비라는 부분이 형식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똑같이 잡혀져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 미화원 피복비는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으로 사용되지요. 그렇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구입을 하잖아요. 그렇게 뭐 안전조끼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근데 또 계절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명확하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20만 원, 1년에 40만 원 갖고 가능합니까? 그게?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만은 저희들도 이제 예산을 세울 때는 이렇게 어떠한 세치 예산 지침이나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다 맞춰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과장님, 저희들, 이제 저도 그 어떤 부분에서 공감은 하지만 차별성 부분에서 특수직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감안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침에 준한다면 안전 부분에서 관련된 예산으로 또 잡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주무부서에서의 의지가 중요한 거지 꼭 지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들 겨울에는 방한복 두꺼운 거 비싼 거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새벽부터 나와서 일할 텐데 근데 통상적인 피복비로 그렇게 간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또 차량 25대에 대해서 블랙박스 다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예.
다 설치되어 예,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후방도 다 되어 있나요? 예. 그러면 간간이 들려오는 그런 민원의 소리, 일테면 쓰레기를 뭐 이렇게 두고 청소차가 지나갔다,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저희들이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제가 바로 파악을 해서 하여튼 국민들이 제일 만족이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뭐 그 지나간 다음에 쓰레기 내놓고 쓰레기 수거 안 했다고 하는 오해도 있고 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블랙박스가 작동이 잘 되고 있다면 또 우리 그 미화원들을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360페이지 생활 밀착형 환경 민원 능동 대처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시국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건강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 건강 부분에서 오늘 지역 신문에 보니까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가 기고한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그 시부모님 집에 그 아이들이 학교를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여기 와서 잠시 머물기 위해서 온 거죠. 근데 해남이 너무 좋아서 그 아이들의 생활이 너무 그 아이답게 자랄 수 있는 환경적인 부분에서 정착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신문이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장 강조했던 게 청정 해남이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벌써 집단 민원이, 이 환경 관련 집단 민원이 몇 건이 있었고, 또 본 의원도 개인적으로 그 축산 관련해서 냄새 때문에 민원을 몇 번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갈수록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어떤 방안들에 대해서 우리 청정 해남을 지키는 거, 해남에 고소득 604명 나왔다, 플랑은 걸어서 정말 좋아요. 근데 소득만 높이는 거에 초점을 한다면 난개발이 따르는 걸 수도 있겠죠. 순수하게 그 뭐 농수산물에서 이렇게 된 수입만 잡힌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생활 밀착형, 정말 주민이 안전한 환경 안에서 살 수 있게 하는 게 뭔가, 이 고민이 지금부터는 돼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의원님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가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느끼고 많이 체감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 부분이라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장기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것과 또 장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 모두 고민하고 같이 또 계획을 마련해서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이제 여기에서 미세먼지 이야기 아까 의원님들 이야기하셨는데 여기에 또 이제 제가 추가하는 게 악취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환경 부분에서의 고민을 이제 검토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를 기대하고요. 마지막 건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그 천원버스 진행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중고생은 800원, 초등학생 500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그 전에도 아이들이 이만큼은 내고, 그러니까 천원요금제를 해서 아이들한테는 전혀 혜택이 들어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증이 있는 아이들한테 그 아이들이 일부이겠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영혼버스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어떨까. 실제적으로 저희가 청소년 뭐 기가 택시 지원이라든지 학원이 있지만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중교통이고 또 그 아이들이 많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1년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지는 예산 추계를 좀 검토해서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 이동권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이제 재작년부터 우리가 정말 우리 군에만 있는 특수한 시책들을 좀 몇 가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 저희 부서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이제 해남 그 천연버스가 운영됐고 또 그 청소년 안심 기가 택시도 운영되고 이런 모든 사업들을 금년 때는 다시 한번 그 모니터링해서 혹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뭐가 있고 개선할 점 뭐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개선할 점들을 개선해 나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차질 없이 이렇게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가장 이제 실질적으로 외곽 또 면단위에 있는 그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읍으로 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학원이나 학권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이렇게 읍의 아파트를 선호해서 읍에서 출퇴근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이런 이동권들이 조금이라도 보완이 돼준다면 읍면에 있는 작은 학교들이 이게 면 단위에 있는 작은 학교들이 조금 더 그 경쟁력 있게 그 학생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또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서의 검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민경미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몇 분 계시죠? 83명 계시네요. 네, 55명. 기간제 근로자 6명 있다는 이분들은 왜 기간제예요? 지금 저기 위생 밀입장에 있습니다. 아, 그분들이에요? 네, 유생 매립 기간제 근로자 6분이나 환경미화원 55분에 대해서 그분들 점심 아까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운행 도중에 있고 그러는데 점심 해결은 어떻게 해줍니까? 지금 미화요원들은 각자 지금 해결한 걸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급양비를 주면은 그 급양비 가지고 네, 알아서 해결을 합니까? 네, 원만히 해결될까요? 저희들이 사실은 그 운전하신 분들의 그 이동 그 노선이 다 틀리다 보니까 이렇게 한 자리에서 이렇게 식사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자면은 어떤 한 곳을 정해놓고 식사를 하시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각자가 또 이렇게 그 운행 거리에 따라서 좀 실현을 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분들이 제때에 못 드실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시골 같은 경우 운행하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예. 식당도 없고 그래서 간식비 같은 것을 좀 지원해서 간식을 직접 이게 꼬러미로 준다든가 해가지고 그분들 중간중간에 좀 드실 수 있는 좀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미세먼지 관련하고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는 그 총괄 부서가 이제 환경교통과죠. 그렇습니다. 예. 미세먼지 관련해서 아까 보니까 몇 개 부서가 같이 지금 하고 있죠. 이것뿐이 그렇습니다. 아니고 예. 그러면 같이 한번 저 성과랄지 분석해 본 적 있습니까? 문제점 같은 거 돌출하고 같이 한번 회의라도 해보고 토론도 하고 솔직히 우리- 없었습니다.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 부서별로 추진한 사항을 한번 취합해 본 적도 지금 없습니까? 저희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부터 지금 취합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 휴가를 좀 취합해서, 취합해서 우리가 예. 지금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려고 예, 지금 예. 취합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컨트롤 타워니까 지금 농정과에서는 오로지 농업연구단지 농업연구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TF팀이 구성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TF팀을 더 확대해서 부분수 산하에 두든가 아니면 환경교통과 산하에 두든가
TF팀을 빨리 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깊은 연구를 해주시고 많이 또 그 인터넷이랄지 세계 아까 세계의 기후랄지 보셔가지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